오늘은 어린 왕자의 작가이자 전설적인 비행사, 그리고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단순한 소설가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 비행사이자 탐험가였으며 삶과 인간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긴 철학자이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삶과 사랑, 인간관계, 그리고 순수함을 잃어가는 어른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그의 삶 자체가 어린 왕자의 이야기만큼이나 신비롭고 극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생텍쥐페리가 우리에게 남긴 철학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자. 하늘을 사랑한 소년, 비행사가 되다. 어린 생텍쥐페리는 하늘을 동경하는 소년이었다. 그는 집 근처 공항에서 비행기를 구경하며 자랐고 12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라 하늘을 날아보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나는 언젠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 것이다. 그는 조종사가 되었고 이후 우편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사하라 사막과 남미의 험준한 산맥을 넘나들었다. 그의 소설 야간 비행과 인간의 대지는 바로 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비행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며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었다. 생텍쥐페리의 사하라 사막 생존기, 어린 왕자의 탄생 배경. 1935년 12월 30일,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조종사로서 기록적인 비행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파리에서 사이공까지 최단 시간 비행 기록을 세우기 위해 출발했다. 하지만 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엔진 고장으로 인해 그와 항공사 동료 앙드레 프레보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했다. 그곳은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었다.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가 그들을 덮쳤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이 단 1리터뿐이었다는 점이었다. 죽음과 마주한 4일 환영 속에서 만난 작은 존재. 사막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그들은 탈수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렸지만 사막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날이 되자 그들은 극심한 탈수와 열기로 인해 환각을 보기 시작했다. 그때 생텍쥐페리는 조그마한 존재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저기요? 당신은 누구죠? 하지만 그 존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그때 인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떠오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잊고 살았던 순수한 감정들이 떠올랐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었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가 죽음과 맞닥뜨린 그 순간 그의 영혼 속에서는 한 작은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 존재가 바로 어린 왕자였다. 기적적인 생존, 여호와의 만남이 상징하는 것. 네 번째 날 생텍쥐페리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기적처럼 한 베두인 유목민이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탈수로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생텍쥐페리에게 물 한 모금을 건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 경험은 어린 왕자와 여우의 만남으로 연결되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물었을 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나를 길들여야 해.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설레기 시작할 거야. 사하라 사막에서 생명을 건진 후 생텍쥐페리는 더욱 강렬하게 인간관계의 의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깨달음을 담아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어린 왕자의 마지막 말, 생텍쥐페리의 유언. 그 후 몇 년이 지나 1944년 7월 31일 생텍쥐페리는 정찰 비행을 위해 하늘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비행이 끝난 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어린 왕자의 한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멀리 떠나지만 너는 언제든 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밤하늘의 별을 보면 나는 그곳에서 너에게 미소 짓고 있을 테니까.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듯한 이 문장은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인사였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별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다. 이처럼 생텍쥐페리의 사하라 사막 불시착 사건은 어린 왕자의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실제 경험이다. 어린 왕자의 탄생, 생텍쥐페리가 남긴 최고의 선물. 어린 왕자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텍쥐페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그는 말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그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면 그는 키가 몇이야? 돈은 얼마나 벌어? 라고 묻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책은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는가? 이 모든 질문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 생텍쥐페리와 한 병사의 편지, 인간의 따뜻함을 믿다. 어느 날 생텍쥐페리는 전쟁터에서 한 병사의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 나는 나의 적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려 했지만 사실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형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텍쥐페리는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인간의 대지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적이 될 수 없다. 그는 전쟁과 증오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따뜻함을 믿었다. 생텍쥐페리와 낯선 정비사의 대화, 작은 친절이 남긴 울림. 어느 날 생텍쥐페리는 비행 도중 엔진 고장으로 작은 마을에 불시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비행기를 고칠 줄 아는 유일한 정비사를 만났다. 정비사는 묵묵히 수리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텍쥐페리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매일 이렇게 비행기를 고치기만 하나요? 정비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들이 무사히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그 말에 생텍쥐페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인간의 대지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 속에서 타인의 삶을 돕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후 생텍쥐페리는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별을 밝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위해 빛을 밝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어린 왕자 속 뱀의 의미, 생텍쥐페리의 암시.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는 여행 끝에 다시 사막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란빛의 뱀을 만난다. 이 뱀은 독이 강해 단 한 번의 교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원래 있던 별로 돌아가기 위해 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뱀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네가 온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어.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말한다. 내 몸은 너무 무겁거든. 나는 이 몸을 이곳에 두고 가야 해. 그 말과 함께 어린 왕자는 조용히 뱀에게 물린 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그 장면을 본 조종사는 충격에 빠진다. 그는 어린 왕자가 정말로 사라졌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린 왕자의 장미, 생텍쥐페리가 남긴 사랑 이야기. 너의 장미가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 장미를 위해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사랑했던 단 하나의 장미. 이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텍쥐페리가 평생 사랑했던 한 사람을 의미했다. 그의 아내, 콘수엘로. 그들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쉽지 않았다. 생텍쥐페리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콘수엘로는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여인이었다. 그들은 수없이 다투었고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어느 날 콘수엘로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항상 떠날 것 같아서 불안해. 생텍쥐페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내 장미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어린 왕자 속 장미는 바로 콘수엘로였다. 그는 장미가 자주 짜증을 내고 어린 왕자를 시험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반영했다. 하지만 결국 어린 왕자는 깨닫는다. 세상에 수많은 장미가 있지만 내게는 단 하나뿐이야.
사랑이란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쏟은 시간과 마음 때문에 소중해지는 것이다. 생택쥐페리와 눈먼 조종사,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생택쥐페리는 우편 비행사로 일하던 시절 자신의 비행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어느 날 그는 한 전쟁에서 실명한 조종사를 만났다. 그 조종사는 전투 중 폭격을 맞아 두 눈을 잃었고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같이 공항에 나와 조용히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생택쥐페리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데 왜 매일 공항에 오는 거죠? 그러자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늘을 느낍니다. 비록 더 이상 날 수 없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하늘에 있습니다. 생택쥐페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인간의 대지에 이런 문장을 남겼다. 진정한 용기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날개가 있어야만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열망이 있는 자가 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가 후에 어린 왕자를 지필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이어졌다. 생택쥐페리와 달빛 속의 착륙,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생택쥐페리가 한창 야간 비행을 하던 시절 그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게 된다. 당시 조종사들은 낮에만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생택쥐페리는 야간 비행을 시도했다. 그것도 달빛만을 의지한 채. 그의 상관은 반대했다.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 빛만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야. 하지만 생택쥐페리는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달빛 속에서 날아보겠습니다. 그는 야간 비행의 선구자가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야간 비행을 지필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가능해진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비행이란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다. 그는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경험 덕분에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남겼다. 사막에서 만난 신비로운 노인, 길을 잃는다는 것. 생택쥐페리는 사막을 사랑했다. 그곳에는 가장 적은 것들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비행 중 사막 한가운데 착륙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왜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길을 잃었네. 하지만 가끔은 길을 잃어야 진짜 중요한 것을 찾게 되지. 생택쥐페리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후에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썼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 우리는 길을 잃는 동안 비로소 우리 자신을 찾게 되니까. 그는 인생에서 길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생택쥐페리와 하늘의 침묵, 자유의 의미. 비행사였던 생택쥐페리는 하늘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깊은 자유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야간 비행에서 이렇게 썼다. 하늘 위에서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침묵과 나 자신만이 남는다. 그는 말했다. 진짜 자유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에게 하늘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이 아니라도 고요 속에서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하다.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내 자신과 마주했는가? 생택쥐페리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인간관계의 의미. 생택쥐페리는 어느 날 한 친구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너는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떤 친구가 내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어. 그게 내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그 친구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단순한 차 한 잔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생택쥐페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차 한 잔에는 위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어. 진짜 중요한 선물은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내민 작은 마음이야. 그는 어린 왕자에서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는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과 진심을 주고받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일지도 모른다. 어린 왕자와 철도원,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어린 왕자는 기차가 빠르게 오가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한 철도원을 만난다. 그는 철도원에게 묻는다. 이 기차는 어디로 가나요? 철도원은 대답한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어. 하지만 정작 그들이 어디를 원하는지는 몰라. 어린 왕자는 기차 안 사람들을 바라본다. 창밖을 응시하는 어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아닌 지친 표정이 가득하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말한다. 그들은 행복을 찾아가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움직이고 있을 뿐일까? 그 순간 철도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한다. 아이들은 창문에 코를 대고 밖을 바라보지. 하지만 어른들은 늘 지쳐 있어. 우리는 늘 어딘가로 바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떠난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이다. 어린 왕자는 철도원의 말을 듣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늘 바쁘기만 해.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는 모른 채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까? 생텍쥐페리가 남긴 마지막 깨달음, 길을 떠나라. 생텍쥐페리는 평생 방랑자였다. 그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늘 새로운 곳으로 떠나며 새로운 것을 배우길 원했다. 그는 말했다. 떠나라. 그리고 너만의 답을 찾아라. 모든 것은 길 위에서 발견된다. 그에게 여행이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네가 찾고 있는 답을 위해 얼마나 멀리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삶은 한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성장하고 길 위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른다. 머뭇거리지 마라. 네가 떠나야 할 때가 왔다. 생텍쥐페리의 마지막 비행, 현실 속 어린 왕자. 이 장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생텍쥐페리가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이라고 말한다. 1944년 7월 31일 그는 정찰 임무를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그날 아침 그는 동료들에게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처럼 그의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십 년 동안 아무도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어린 왕자처럼 자신의 별로 돌아간 게 아닐까? 그리고 1998년 지중해에서 그의 비행기 일부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어린 왕자가 내 몸은 너무 무거워. 나는 그것을 이곳에 두고 가야 해.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생텍쥐페리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어린 왕자 속 문장은 그의 삶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나는 별 중 하나에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별에서 웃고 있으면 너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웃는 별을 보게 될 거야.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별빛 같은 이야기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다.